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소유권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요. 또 공유에 관한 등기를 했고요.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자,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제 주체가 변경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전 등기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상속은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시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증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증도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해서 들을 텐데, 갑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은 유일한 상속을 받을 상속인으로는 을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갑이 그냥 사망하면 을이 바로 상속을 받을 텐데, 이 사람이 유언장을 써요. 유언장을 쓰. 살아생전 유언장을 쓰겠죠. 그래서 유언장을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X, Y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토지와 건물일 수도 있고요. 뭐 토지일 수도 있어요.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해서 X, Y 두 개, 전 재산에 대해서 3분의 2는 A가 갖고 3분의 1은 B가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X는 A가 갖고 Y는 B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유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유증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 누군지 뭐 누구 대상은 따로 뭐 특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사회에 출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관에, 그러니까 전 재산을 사회에 그냥 환원을 해버리고 상속을 하나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언을 했을 때, 유언으로 이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유언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요,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X도 3분의 1을 취득하고 Y도 3분의 2를 취득하죠. 그러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포괄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가 포괄승계죠.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피상속인, 사망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걸 우리는 포괄승계라고 해요. 유증의 형식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괄유증이 이루어지면은요, 여러분 민법에 포괄유증은요,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유증자가 이제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제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요, 수종자, 이제 유증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바로 물권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 없이 바로 갑이 사망함과 동시에요. 등기는 지금 갑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요, 바로 등기 없이 얘들이 3분의 2, 3분의 1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상속과 좀 유사하죠. 상속과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라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요, X는 A가 가져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 A는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승계예요. 그러면 특정승계가 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특정유증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유증은요, 민법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봐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유증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하기 전까지는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해요. 그러면 채권을 이제 행사해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유증자는 사망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갑이 사망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일단 떨어져요? 상속인에게 넘어오겠죠. 얘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리고 얘를 상대로 쓰면 A, B가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요구를 해서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 얘들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포괄유증하고 이제 특정유증, 이것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포괄유증은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포괄유증으로 취득했을 때 등기하는 방법도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등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또 특정승계는 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하는 방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증을 통해서 이전 등기하는 절차를 이제 나옵니다.
절차가. 자, 그러면은 이제 포괄유전 특정 승자 유중에 따라 좀 틀려져요. 그러면 지금 물건이 X, Y, 또 사람도 수중자가 두 사람이니까요. X하고 A, 한 사람, 하나의 물건만 놓고 우리가 보죠. X 물건만 대해서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미 보존 등기는 돼 있다는 건 전제가 되겠죠. 이전 등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에서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A한테 포괄 유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죠. 3분의 2가. 이 사람 밑에는 상속인이 있다라고 했죠. 상속인이. 을이라는 상속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을 때요. 자, 갑이 사망을 하면은 이 부동산은 A가 취득한다고요? 을이 취득한다고요? 등기 없이 바로 수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A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등기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요. 갑이 사망하면은 이 부동산의 3분의 2의 소유권은요. A에게 바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A에게. 현재 소유자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냐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권법 186조, 187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죠. 민법을 전제로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A가 소유하기 때문에 을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냐, 수중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유증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제 이 등기를요, A가 혼자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등기를 할 수는 없겠죠. A 말만 듣고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A가 그러면 단독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이 아니라 만약에 A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미 사망한 갑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손해를 보게 되게 되죠. 등기 기록상으로는. 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은 상속인이 소유자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기가 됨으로써요. 상속인이 이제 등기 기록상으로도 소유할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을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고, 갑은 사망했으니까 갑과 공동이 아니라 상속인과 공동으로. 근데 보통 유언을 할 때는 유언 집행자를 따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보통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언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유언장을 쓴 다음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 유언장을 쓸 때요. 일반인이 유언장을 쓸 때 법률 관계라든지 이런 거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을 좀 애매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사후에 어떻습니까? 유언장은 사후에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갑은 사망을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상속인들 간에 아니면 유언을 받은 사람들 간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변호사,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입회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한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제 알겠죠. 유언장을 쓸 때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래서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유언장을 이제 쓰게 하는 거죠. 내가 쓸 테니까 받아 적어라.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걸 다 감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어떻습니까? 이제 유언 집행자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면 그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 집행자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요, 상속인이 그 유언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은 상속인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얘들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마음대로 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언장 잘못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생기고 하는 거죠. 죽어서도 욕 엄청나게 먹잖아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호사 이제 EPI 유전장을 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상속인들 중에 유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유언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쓰다 보니까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장은 정신적으로 심신장애, 미약 이 상태에 썼기 때문에 이 유언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가 또 입회를 하죠. 의사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정상이 맞습니다. 정신요정. 의사가 또 사인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의사, 변호사 없이는 못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정확히 돼 있어야 예,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유언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재산관계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유언자가 쓸 때 뭐 너희들을 자식들을 상대로 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포괄 중에 있어서의 등기하는 절차죠. 수중자명,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수중자명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지만 등기 신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 특정 유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를 보죠. 특정 유증.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보조 등기 된 상태에서요. 갑이 이제 A에게 특정 유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유증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갑에게는요. 상속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는 이 상태예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A는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 누가 소유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상속인이 소유자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얘는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아직 등기 안 돼 있잖아요. 갑 앞으로 등기 됐으니까. 갑이 지금 사망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속인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앞으로 을 앞으로 쓰니까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었습니까? 3해가지고 A 앞으로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이 되면은 비로소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A 앞으로 이전하게.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갑이 소유하다가 을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A는 이제 이전 등기를 요구할 채권만 발생해요. 그럼 채권 행사는 누가 하게 했어요? 상속인에게 하겠죠. 현재 소유자 등기를 넘겨달라고. 상속인에게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지 아직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요. 그래서 A 앞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먼저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이러하니까 갑을 A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수중자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상속인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인명으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만약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 변동 과정 그대로 등기를 해버리니까요. 우리가 등기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갑이 사망해서 을이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을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등기부로는 그렇잖아요. 을이 A한테 유증한 거죠. 물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유증은 누가 했느냐? 갑이 A한테 직접 유증을 했는데 등기부로는 이렇게 을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 과정을 그대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실체관계를 오히려 왜곡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등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등기 원인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사망을 하게 되면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 앞으로요. 직접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권리 변동은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실체관계를 왜곡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등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A한테 유증을 했으면 등기는 누가 해줬겠어요? 갑이 사망한 다음에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망한 다음에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상속인이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해야 실체관계에 더 부합되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유전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상속 등기를 해버리면은 상속인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니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직접 이전 등기를 하지만은 다만 A 앞으로 등기를요.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갑은 사망했다고 해서 A 말만 듣고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으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이냐 등기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여기서는 갑에게서 A로 직접, 여기서는 상속인을 거쳐서 넘어가지만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체관계가 왜곡되기 때문에요. 등기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수중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다만 등기 신청은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을 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의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의 방법은 이렇게 동일한데요. 그럼 만약에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미등기.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이요. 그러면 미등기 상태라면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
그럼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등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보존 등기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증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증도. 만약에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유증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저 X, Y가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유언을 하고 유증을 하고 사망했어요. 그럼 미등기 상태니까 이제 보존 등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도 누구 명의로 하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는요. 현재 소유자 명의로 한다라고 했죠. 현재 소유자 명의로. 갑이 사망했어요.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상속인이에요? A가 A가 소유자라고 했죠. A 앞으로 씁니까? 3분의 2.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전부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B 앞으로 3분의 1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소유자니까. 자, 그런데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유증을 하고 사망했어요.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상속인이에요, A예요? 상속인이에요, A예요? 현재는 상속인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은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럼 현재 소유자는 상속인이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인을.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현재 소유자를 보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는 틀리니까. 현재 소유자 명의로. 그러면 우리가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보존 등기 문제고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유증이 있으면요. 포괄 유증이 있게 되면 습니까? 포괄 유증이 있게 되면 이때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A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유증을 원인으로. 그래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는 방법하고 보존 등기하는 방법은 이렇지만은 이전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적인 그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권리 관계. 그 권리 관계를 그러니까 기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결정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민법과 함께 간다고 했죠. 민법.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자를 우리가 구별을 못 해버리면은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등기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증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고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요 우리가 거기 297조에 보시면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을 구별해 놨고 그 다음에 밑에 절차 보시면요 저희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다 공동 신청인 거죠. 제목만 좀 보시면 공동 신청. 그 다음 넘기시면요. 방가로 3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요.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이미 등기됐을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박스 안에 기억만 보시면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게 나오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밑으로 와가지고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였을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인데 밑에 포괄 유증은요.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나 위에 있는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 유증, 특정 유증에 있어서 보존 등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방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재미는 있어요. 등기법. 그렇죠? 그리고 재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처음 듣고 한 번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두 번, 세 번 보고 만약 이해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법은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면요.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좀 생겨요. 근데 등기법은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와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민법에서도 그 등기청구권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요 의미를 좀 보죠. 여기서는 의미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등기가요. 자, 갑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에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을,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한테 매매한 적도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또 을로부터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을은 이게 무효인 등기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죠. 만약 갑이 사망했으면 갑의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그럼 갑이 소유자. 갑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지금 현재 진정한 소유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등기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갑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갑 말만 듣고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소유자인데 을, 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갑의 소유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요. 이 등기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말소, 소유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요. 권리 효력으로서 그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누가 무단으로 점유해요. 근데 내가 나가라고 할 수는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물권자는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통해서 그 방해 예방을 통해서 그 권리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달라고 말을 못해요. 청구를 못해요. 그럼 채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습니까? 그 안에 이 권리가 권리의 효력으로서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그러면 청구권이 없으면 권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권리가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 인격권일 수도 있죠. 내 인격권이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내 인격권이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막 글들을 올려요. 인터넷상에. 그럼 내가 그 삭제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삭제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격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인격권에 의해서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 안에는요, 그 권리의 효력으로서요,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권은, 이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 인격권이면 인격권적 청구권. 말만 만들면 되네. 가족권이면 가족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요, 이걸 말소를 청구하겠죠. 말소. 그래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요. 말소를 하는데 말소도요. 갑 말만 듣고 말소하는 건 아닙니다. 병이 진정한 소유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데 병이 말소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병의 등기 말소했는데 이제 을에게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을과 공동으로 또 이게 말소해야 되는데 을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말소를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등기 절차가 두 번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거래의 안전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빨리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굳이 그걸 말소해 오지 않고 빨리 갑명의로만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소하지 않고 지금 무권리자인 최종 소유자 있죠. 병. 무권리자인 최종 소유자. 병에게서요. 직접 갑에게로요. 이전 등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명의로 빨리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해져 버렸죠. 만약 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이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만약 A면 A가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소하고 다시 상속 등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A니까요. 병으로부터 A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속을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한 번의 소유자명으로 지금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 빨리 일치시키는 등기를 위해서 굳이 말소하고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해가지고 현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인정해 줍니다. 이것을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원인에서요. 우리의 등기 원인은 뭐 매매나 상속, 증여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병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냐?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특징은 진정한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말소하는 것 대신에 간단하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도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진정명예회복 이전 등기도 소유자가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 그러면은요, 우리가 뭐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분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하면은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다. 그러니까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아닌 사람 행사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될 수가 없죠. 물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소유자가, 물권자가 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런 것도 안 걸리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요. 자, 매매를 했으면 보통 등기 원인일자라고 해서 매매한 날짜를 적정에다가. 등기부에도 날짜가 있었잖아요. 매매한 날짜. 근데 진정명예회복 같은 경우는요, 날짜가 따로 없잖아요. 명의만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고 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의 특징은요, 등기 원인일자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진정명예회복,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소유자는 저 갑이었구나, A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명의로 한 번에 빨리 이렇게 등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도요, 이 등기하는 방법은 갑 말만 듣고 등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도요, 병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중간에 을은 공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간에 을은 공동을 할 필요 없고요. 병에 의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병과 공동으로 신청해요. 병이 와가지고 넘겨줘야 돼요. 근데 병이 안 와요. 협조 안 하겠죠. 그럼 이제 갑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부동산이 10억이라고 해보죠. 이 사람도 10억 주고 샀고 이 사람도 병을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는데 였습니까? 병은 10억 주고 샀는데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소유권 잃어버렸잖아요. 선의취득을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잃어버렸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왜 네 것도 아닌 물건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줬냐 해가지고요. 자기의 전 매도인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보 책임인 거죠. 담보 책임. 매매에 따라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가 되겠죠. 갑이 소유자인데 자기 것도 아닌 타인 권리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상실하게 됐으니까 병은 을한테 이제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10억에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억에 주고 사고요. 샀으면 어떻습니까? 1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데 똑같은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2억을 더 줘야 돼요. 그럼 손해배상으로 2억도 청구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 매매를 하다 보면요.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양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돼서는요. 이 정도 보죠. 그래서 그 의 보시면은 방가리의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보시면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요.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고.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것은 진정한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신청해서 양가리 2번에 신청해가지고 양가리 3번에 있죠. 방가리 2번에 무권리자 이 사람과 공동 신청해야지만 얘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방가리 1번에 있죠.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일자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책에요. 기본 강의 들어가면 다시 다 똑같은 걸 하니까요. 책에 만약에 체크를 찾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보죠. 몇 가지만 이전 등기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이전 등기는 넘어가고요. 뭐 신탁 등기고 환매특약 등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법도 좀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수용은 앞에서 배웠죠. 만약에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했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기업자니까 기업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수용이 이루어지면요. 수용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법률의 민법에서도 배우죠. 법률의 규정에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말소를 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차를 두 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실체관계 현재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가 있는 것이고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통해서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하면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이 되면은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되면요. 그냥 이 사람 앞으로서 이전 등기를 해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나와요. 자,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만약에 갑이 소유한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7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기업자로부터. 자, 그러면 수용은요.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가 돼요? 기업자가 되는 거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즉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에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7월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수용이라고 적고요. 수용된 그러니까 원인 일자는 그 효력 발생일을 적게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일. 7월 1일 날 효력이 발생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이 등기가 만약에 9월 1일 날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9월 1일 날 이루어져도요. 기업자는 7월 1일 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취득한 것이 돼요.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전 등기도요. 갑에게서 기업자 앞으로 이전 등기 되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느냐라는 겁니다. 공동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9월 1일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하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형식상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 거죠. 빨리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요. 형식적으로 이전 등기 형식만 취하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기업자가. 갑하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독 신청이 돼요. 원래는 말소하고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을 형식적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기업자가 되겠죠.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용의 효력 발생일은요. 7월 1일을 적습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의 효력 발생일은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수용되는 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수용되는 날이 바로 수용 개시일이 될 텐데 이때는 협의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건 협의에 의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 재결을 통해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있었던 날 또는 협의가 없어서 재결이 있었던 날 이날 수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면은요, 협의가 딱 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7월 1일 날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 9월 1일 날 수용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수용 개시를 따로 정해요. 재결을 할 때도 재결 딱 되는 순간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수용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수용 개시를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 개시일 날 수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수용 개시를 적는 것이지, 협의한 날이나 재결일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제 민법에서 수용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과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경매 같은 경우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상속 같은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민법에서 이렇게 협의나 재결일이 아니라 협의나 재결에서 정한 따로 수용 개시일 이때를 적게 돼요. 이때 수용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수용에서요 좀 이렇게 보면은요 만약에요 기업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요. 이전 등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소유자로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A 앞으로 저당권, B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죠. 이 설정된 상태에서요. 수용이 아니라요. 수용이 아니라 만약에 A라는 사람 앞으로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유일한 상속인이 A가 있어가지고 갑이 사망을 해서 A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죠.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어떻습니까? 취득이에요, 상속이.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요. 피상속인 갑이 설정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계속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속은 법률의 규정 취득이지만 이건 뭐예요?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은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 둘로 나누는데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요.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 만약 제한이 됐으면 제한된 권리 그대로 승계됐을 때 우리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중에서 이것은 포괄 승계가 되겠죠.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은 수용은요, 수용은 상속 같은 건 따라가지만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고 했죠. 그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없었던 물건이 새로 생겼을 때만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권리가 시작이 되면 다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용을 원유로 이전듣기가 되면요, 깨끗한 소유권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소유권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수용이 됨과 동시에 저당권, 저세권은 소멸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어떤 특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그걸 경매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전세권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얘가 수용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금으로부터 얘는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은 그래서 원시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취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계취득이 아닌 건 다 원시취득이다. 그러니까 권리가 새롭게 시작되면 다 원시취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면 원시취득이 되기 때문에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멸을 해버리죠. 7월 1일과 동시에 바로 소멸을 해요. 그러면 수용이 된과 동시에 소멸을 했고요. 그러면 소멸한 상태에서 이제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9월 1일 날. 그때 이전 등기를 하면서요, 이미 소멸한 등기들은요, 직권으로 다 말소를 해요. 직권 말소합니다. 어차피 이미 소멸한 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수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직권 말소되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넘기시면은요, 303페이지 보시면은요, 30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맨 위에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해가지고요, 밑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용이 되면은 그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요,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이미 소멸한 권리들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이니까. 근데 오른쪽 보시면 말소할 수 없는 등기에서요, 기억은 넘어가지고 니은하고 디귿만 볼 텐데, 만약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예요. 여러분 물권법 시간에 지역권을 좀 배우셨어요? 들어보셨으면 배워보죠. 나중에 지역권 이런 것도 이제 또 등기법 사게 될 텐데, 만약 이 토지가요,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토지 인접하는 Y 토지가 있어요. Y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만 수용이 되고요, 이 토지는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 토지가 Y 토지를 위해서 승역지로서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토지가 지역권에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얘들이 막 사용을 할 테니까, 이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토지가 승역지였을 때는요, 이 지역권을요, 말소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 승역지가 아니라 승역지였으면 말소를 해버렸는데, 만약 이 토지가 요역지예요. 요역지로서 이 토지에 대해서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토지에 유리한 거잖아요. 제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역권까지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죠. 말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고요. 또 원래는 이걸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서 그건 냅둬라라고 했어요. 존속을 인정했으면 이건 말소할 수 없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등기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원시취득이기 때문이에요. 원시취득.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요, 재결의 실효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면. 그래서 수용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다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용이 잘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자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수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이건 수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고 여기까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토지였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겠죠. 수용이 만약에 무효예요. 수용의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럼 수용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였으면 이게 무효죠. 무효니까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말소하는 방법 관련돼서요, 우리가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갑은 등기무자가 되고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근데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권리자가 돼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말소됐으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을 원유로 이전 등기할 때는 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 말소할 때는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수용되는 사람, 피수용자. 자, 그러면은 수용을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인 수용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소예요. 그러면 말소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 갑이 되겠죠. 그럼 말소를 할 때도 그러면은 등기 권리자인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요. 이와 관련돼서 갑 말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소할 때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은 말소할 때는 등기 권리자인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수용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해요. 다 모든 게 등기 진정성 확보죠. 가물만 듣고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권리자 의무를 자를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지만은 말소할 때는 피수용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등기 의무자인 수용자와 공동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밑에 실효해가지고 있죠. 실효. 맨 밑에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재결의 효력을 잃게 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말소는 공동 신청이다. 공동신청에서 말소하면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했던 요 등기도 다시 부활을 시켜줘야 되겠죠. 다시 회복을 해줍니다. 자, 수용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뭐 환매 특약 등기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그 매매 시간에 특수한 매매 환매를 공부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요.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탁 등기인데 여기서 신탁은 여러분이 부동산 실명법 시간에 배우는 명의 신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신탁 등기예요. 이게 신탁 등기는 유효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탁 등기는. 그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하냐인데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쭉 넘기면은요. 311페이지 보시면요. 소유권 이외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 나와요.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면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요. 그 권리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함께 다 민법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들은 민법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 할 거예요. 지금은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별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쭉 넘기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쭉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요. 또 5장이 있어요. 5장에 349페이지 보시면요. 각종의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